잘 놀았지? 재밌었어? 그동안 아이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. 이지아이. 안녕하세요.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.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열심히 친구들과 잘 놀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잘 배웠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. 원에 다녀온 아이를 만나게 되는 하원 시간.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? 아이 가방 챙기고 또 간식 챙겨주고 놀아주고 정신없이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에게 오늘 뭐 했어? 이 질문 되게 자주 하실 거예요. 그런데요, 이 뭐 했어? 라는 질문이 아이에게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영상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에게 말문이 트이게 도와주고 사회성까지 높이는 부모의 말하기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하원하고 나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에게 보다 더 많은 말을 듣고 또 아이의 대화 능력을 높여주는 방법이에요. 먼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무심코 묻는 이 질문부터 바꿔볼게요. 오늘 뭐 했어? 대신에 우리 이지 오늘 놀이 시간에 블럭놀이 했어? 책 봤어? 오늘은 안경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어? 예쁜이 선생님이랑 있었어? 오늘 점심 먹을 땐 기분이 어땠어? 즐거웠어? 아니면 먹기 힘들었어?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나아가서 아이의 감정까지 함께 묻는 질문으로 바꿔주면 우리 아이가 훨씬 더 말하기가 쉬워져요.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원해서 많은 걸 경험했지만 그걸 말로 다 정리해서 표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머릿속에는 이렇게 잔상처럼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데 그걸 뇌 속에서 처리해내서 말로 표현하는 데는 일련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죠. 특히 말이 느린 아이의 경우에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일련의 기억들을 끄집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먼저 단서를 주고 아이가 거기서부터 말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실전 대화 팁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을 말로 표현해 주기예요. 예를 들어 하원하고 온 우리 아이의 가방을 잡아서 가방을 이렇게 열어볼 때 가방 안에 뭐가 들었지? 와, 만들기 작품 들어있네. 이 만들기는 예쁜이 선생님이랑 만들었어? 안경 선생님이랑 만들었어? 우리 이지 오늘 옷에 흙이 묻었네. 흙 가지고 노는 놀이를 했어? 아니면 산책을 갔어? 이렇게 아이를 만났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의 주제로 시작해 보세요. 언어는 항상 여기, 지금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. 만약 하원을 하고 온 우리 아이의 표정이 밝지 않다면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라는 질문보다 우리 이지 오늘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. 엄마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점심시간에 속상했었어? 아니면 율동 선생님 오셨을 때 속상했었어? 이렇게 선택지를 나누어서 아이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 정말 중요해요. 아이의 감정을 말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건 아이의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자기 인식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, 아이의 말을 확장해 주기예요. 아이에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짧게 대답한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확장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요. 만약에 아이에게 오늘 뭐 했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블럭 이렇게 짧게 대답했어요. 그럴 때는 블럭놀이 했구나. 그 블럭으로 뭘 만들었어? 이런 식으로 상황을 조금 더 연결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.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또 짧게 차 이렇게 대답했어요. 그럼 아이에게 차 만들었구나. 그 차가 빨간색 차였어? 파란색 차였어? 이렇게 아이가 단지 한 단어로 표현한 걸 부모가 하나씩 연결해서 조금 더 정보를 모은 뒤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들려주시는 거죠. 오늘 블럭놀이 시간에 빨간색 차를 친구랑 같이 만들었구나. 맞아? 이런 식으로요. 아이가 일련의 문장을 바로바로 처리해서 말하지 못할 때 이렇게 부모가 짧은 질문으로 단어의 정보를 하나씩 모은 뒤 그것을 뭉쳐서 확장해 들려주는 것. 이런 문장을 부모가 말해주시는 것만으로도
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언어 자극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는 대화의 기술을 조금씩 배울 수 있어요. 또 한 가지 중요한 점, 말이 느린 아이일수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.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. 그때 아이가 빨리빨리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. 우리 아이에게는 이 순간 기억을 상기해낼 시간, 또 그것을 말로 정리해낼 시간, 그리고 이것을 자신감 있게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. 그럴 땐 이지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지를 줘서 도와주시고 그 대답을 천천히 편안한 얼굴로 기다려주시면서 아이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실 수 있습니다. 괜찮아, 엄마랑 천천히 생각해 볼까? 이렇게 부드럽게 기다려주는 태도가 쌓이면 대화 상황에 있어서의 아이의 마음이 보다 편안해질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생각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. 일상에서 저 이지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하원 루틴에 말 걸기 5분 시간 추가하기예요.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원을 하자마자 아이랑 만났을 때 한 5분 정도 대화를 하는 루틴을 정해놓는 것이죠. 가방 놓을 때는 이거 가지고 놀았구나. 아이랑 손 씻을 때는 손에 뭐 묻었어? 집에 와서 간식을 먹을 때는 오늘 간식은 이거랑 비슷한 거 먹었어? 다른 거 먹었어?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특정한 시간, 즉 하원을 했을 때 비슷한 질문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러한 루틴이 형성되면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. 엄마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일상에서 기억을 하는 처리 과정에 대한 연습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루틴들이 조금 쌓이게 되면 나아가서 아이는 자신의 하루를 언어적으로 정리하는 연습까지 할 수 있어요.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다 라는 것들이요. 그걸 스스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루 일과를 아이가 스스로 언어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,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까지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비슷한 패턴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하원 후 5분 시간을 매일매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이지 아이. 네, 정리해 볼게요. 오늘 뭐 했어? 라는 전형적인 질문 대신 선택형 질문으로 바꿔보자. 그리고 또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표현해주는 질문을 많이 하자. 아이가 짧은 한마디를 했다면 그걸 문장으로 확장해보자. 아이랑 대화를 할 때는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자세로 맞이하자. 하원 후의 짧은 5분을 대화하기 루틴으로 만들어보자 였어요. 하원 후 5분 동안 이 5가지만 잘 기억해 주셔도 아이의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을까요?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좀 늦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면 걱정도 되시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어른의 이런 작은 도움들이 모이면 매일 조금씩 우리 아이의 언어는 자라나게 됩니다.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